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의 건강부터 체크를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괜찮으세요? 왜요? 아니 분장실에서 보니까 골골하시던데요. 그건 비밀. 아 비밀이에요? 1년 내내 골골. 감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예. 자 오늘은 열린마당 알쏭달쏭 OX를 준비했습니다. 네. 알면 이기고 모르면 손해인 다양한 정보들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가는 시간인데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월 3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가 당직하는 날인데요. 아 그래요? 주말 근무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이 소비자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네, 소비 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꼼꼼하게 따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그래도 가끔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억울할 때가 많은데 네. 이게 분명히 환불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화가 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연말이라서 돈 쓸 일들이 참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소비 생활을 돕는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두 분은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나는 소비를 참 현명하게 잘하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는 사실은 제가 뭘 잘 안 사요. 아, 소비를 안 제가 하시는군요. 소비를 안 하고요. 네.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일, 뭐 사야 될 일이 있으면 전부 이제 집사람이 다 이제 사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 환불이라든가 뭐 이렇게 반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식당에서 밥값, 술값 이런 것만 내기 때문에 환불, 반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소비를 하고 뭐 이런 소비자 분쟁이 휘말릴 수 있는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그 소비를 하시는 거고 네.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이미 뱃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정남 선생님께서는 네. 제 느낌인데 절대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시죠. 아 그래요? 저도 막 환불한다거나 뭐 다시 반품해서 받고 이런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그냥 적은 돈이면 버린 셈 치자. 근데 이제 극단에서 소품 같은 거는 기어이 받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받은 예산이라 이럴 때는 진짜 생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예. 또 어떤 경우에 또 공공 구매를 했는데 둘렸다. 물건이 그게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들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의료 소비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소비 형태를 띠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용숙 상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에게 만족도 높은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상담실장 문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직 상담 받지 않았잖아요. 네네.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이 두 분이 인사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든든하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미 나 환불 받을 거 없는데 환불 받은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372 이쪽으로 전화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영숙 회장님. 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1372 소비자 상담 콜은 전국적으로 한 800여 곳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하신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상담 전화가 광주에가 받지 않고 있을 때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네,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서울 소비자가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광주의 소비자가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소비 생활 저희가 이제 소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제 물품이라든지 이거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저희가 보면 작년도 2022년도 소비자 상담 그 동향을 보면 네. 이 광주 광역시 지역에서 올 평균 한 1,000여 건 정도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건이 1,000여 넘어요. 건 정도. 그러면 네. 하루 평균은 50건 정도가 예, 예. 137이 상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해결 건수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랑 사업자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해 있을 때 저희가 이게 진행을 하면 상담 과정에서 이제 보통 원만하게 많은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런 그 상담 내용들이 계절에 따라서도 물론 많이 달라지겠죠? 네,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네. 온풍기라든가 난로 종류가 많이 있을 것이고 여름 같은 경우라면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행을 많이 여름철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여행에서 펜션 문제라든가 많이 발생하고 또 호위주부가 내릴 때는 거기에 맞는 펜션에 대한 예약 취소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므로 소비자 피해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나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는 137이죠? 137이라는 137이. 번호 네.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볼 수 없는 게 제가 뭘 사야 분쟁이 생겨서 전화를 할 텐데 그렇죠. 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이 소비자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0점 나올 것 같아서 정남 씨 네? 기도를 하고 축하드립니다. 계세요? 네. 축하드려요. 아니 저도 약한 부분이어가지고 아니, 지금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 지금 우지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몰랐어요. 나는 오늘 0점 저도. 나올 것 같은데 큰일 네. 났네. 자, 그러면 똑똑한 소비 생활을 돕는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문제를 네.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OX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회장님부터 좀 문제를 주실까요?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통신 판매업, 할부 거래로 구입한 물품은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락철에 반품을 할 수 있다. 네. 저는 왜 이게 지금 문제를 내주시는데 네. 저희 그 전화 통화 같은 거 뭐 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담할 때 그 녹음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뭐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다 이 내용 있잖아요. 그게 막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들리는데 그게 며칠인지 이렇게 문제로 나오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근데 제 생각엔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정도로 해서 아마 좀 쉬운 문제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자, 문제 다시 드립니다. 네. 천천히 드릴게요. 네. 전 앤서링 머신 아니고요. 네. 예. 자,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통신 판매업, 할부 거래로 구입한 물품은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에 반품할 수 있다. 자, 답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오, 전부 다 오를 드셨어요. 전부 오를 드셨어요. 네네. 네. 이번에는 오늘은 문제 자신 없다고 일단 감독님이 하셨는데, 예. 네, 왜 오를 드셨나요? 이거는 다 기본 아닙니까? 저는 기본이에요. 한 번도 사고 아, 예. 반품해 본 적이 없는데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방송에서 들어서 내가 좀 알 거. 잘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자신 있게 드셨어요. 아니 뭐 저는 언제든지 자신 있습니다. 예. 저 얼마 전에 염색약을 이 홈쇼핑으로 샀는데 네. 7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7일이라고 누가 7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판매하시는 쇼 호스트 분이. 아, 그래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진짜요? 와, 이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은 거의 정답일 확률이 높겠네요. 자, 전원 다 오를 드셨는데 과연 정답은 어떨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오가 아, 맞습니다. 맞군요.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비대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의외로 소비자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전자상거래라든가 옷, TV 홈쇼핑이라는 통신 판매업 종류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특수 분야의 거래법입니다. 그래서 특수 분야의 거래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TV 홈쇼핑, 통신 판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에는 또 14일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단순히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동 구매로 누구랑 같이 물건을 사러 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반품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을 집에 와서 보니까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 이내에. 네. 또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서 이게 반품을 했을 때 혹시 이약금을 내라 하지 않을까, 네네. 또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특수거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일주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안 되냐면 내가 물건을 사와서 옷 속에 붙어 있는 태그를 제거했다든가, 또 아니면 또 시간이 경과돼서 우리 먹는 식품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나와 있다든가, 예.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또 복제할 수 있는 거, 복제를 하여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복제할 수 있는 것을 포장을 훼손했다든가, 또 내가 개인이 주문을 해서 개인별 생산된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중재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최대한 사업자와 저희는 소비자 측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말을 할 때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갑입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돈이 나갔을 을로 갔을 때는 내가 을이 됩니다. 네. 내가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는 소비자 상담을 어떻게 사업자 측에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화가 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죄송하다고, 근데 내가 마음에 변했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내가 다음에도 살 수 있고 또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배려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거 듣습니다. 근데 먼저 화를 내서 안 받고 그거를 교환 안 해준다든가 안 했을 때 화를 낸다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소비자도 무엇인가 자기 권리를 요구할 그래서 때는 항상 소비자들이 전화 왔을 때 네. 먼저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업자 측에 말하지 말고 137이 소비자 상담 전화를 먼저 해서 예.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한테 한다면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예.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그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방문 판매 그리고 전화 권유 판매 이런 경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7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날짜가 좀 아닙니다. 다른가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라든가 전화 권유 판매 같은 경우는 네.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14일입니다. 아, 14일. 네, 14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거래법이 의한 거기 때문에 네. 방문 판매 거래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14일 이내를 지나면은 환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그 무조건 안에 일주일은 처리를, 아니군요. 네. 너무 가능한 한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14일을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종류의 할부거래법에 의한 거는 가능한 한 놓치지 말고 7일 이내에 저는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즌 판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모피를 사고 겨울에 에어컨을 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에어컨 종류를 들어갈 때쯤에 시즌에 많이 삽니다. 근데 이거를 설치를 하러 오시는 기사분이 설치하시면서 확인하지 않고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소비자들이 그걸 놓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소비자의 과실로 봅니다. 예. 설치할 때는 보지 않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보니까 켰을 때 안 돼요.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물건은 구입해서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일수로 따지지 내가 구입해 사용 안 한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구입을 해서 8일 배송받고 8일 이내, 10일 이내에
이거를 설치를 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반품을 한다든가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이내에 이게 정상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반품을 한다든가 무상으로 수리가 돼요. 그러니까 10일 이내하고 한 달 이내가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겨울에 사가지고 지금 여름에 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서비스 무상 수리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걸 사면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성능 테스트부터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반품 기간이라든가 이게 네.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일 아니면 14일 네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쓰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써서 성능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쓰고 안 되면 바로 네네. 한번 해야 되겠구만. 일단은 기사님들이 거기 왔을 때 항상 확인해 줍니다. 근데 그때는 대체 주부님들이 그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건 자기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가시고 맞아요. 나서 나중에 뭐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네네. 거는 당연히 이제 그냥 이렇게 반품을 했을 때 네네. 택배비 따로 반품 택배비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이하? 여기는 반품 택배비가 있죠. 택배비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는 있고 어떤 어떤 거는 거를 없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반품할 때 자, 반품을 할 때 택배비요. 물건이 하자가 있다든가 할 때는 반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택배비는 사업자 측에서 하지만은 내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기준이 그거. 야, 이 첫 번째 문제 몸풀기 문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몸이 굳어지네요. 아, 무지하게 힘든 문제인데요. 갈 길이 멉니다. 큰일 났다 이제. 소비자가 똘똘해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감수하고 한번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죠. 네, 바짝 긴장하고 다음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문제 내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넷 홈쇼핑에서 35,000원에 판매 중인 물품을 보고 입금했습니다. 이후 쇼핑몰에서 원래 정상 가격이 35만 원인데 상품 후 가격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소비자는 물품을 받을 수 없다. 우와,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죠? 복잡하긴 한데 예. 소비자 측과 이제 그 판매하는 쪽에서 약간의 내용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가끔 뉴스에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판매자가 가격 표시를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죠. 한 맞습니다. 10배 예.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 완료, 물건을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구매 완료를 해버렸을 때 그거를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와 진짜 헷갈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10분의 1 가격으로 구매를 한 거잖아요. 네, 기분이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판매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네.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35,000원, 좋아요 하고 그 물품을 보고 입금을 했습니다. 아직 네. 물건을 받지는 않았고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그게 잘못됐어요. 35만 원이었답니다라고 가격 표기가 잘못됐으니 물건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할 때 소비자가 정말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묻는 내용이거든요. 자, 물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드셔야 됩니다. 물품을 받을 수 없다.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예. 지정남 씨는 지금 물품이고 뭐고 지금 안 하겠다라는 지금 표정이. 제가 보기엔 화가 나셨어요 지금. 네. 그렇죠? 자, 문제는 이해하셨죠? 네. 네, 이해했어요. 소비자가 물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O를 드시고 네. 아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네. 자, 하나, 둘, 셋. 문제가 어려운 만큼 답도 이렇게 지금 나뉘었습니다. 네네. 감독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지금 그 제품을 소개할 때 가격을 이미 소비자들은 가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 물건 싸니까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샀다가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야죠. 네, 당연히 소비자 받아요. 과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건 저 상대방이 과실이기 때문에 네. 책임을 다 져야죠. 네. 그래서, 예. 지정남 씨. 근데 이제 10배나 차이 나는 그 금액. 10배고 20배고 차이. 아니 그래도 이제 혜택을 더 줄 수는 있겠죠. 뭐 10% 정도 할인된 아따. 가격으로 모시겠다. 손 35,000원밖에 안 넣어놨는데 뭐그돈 보내라고. 제 마음은 요건데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 감독님, 물품 판매자가 지금 지정남 씨가 아니에요. 아, 네, 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흥분했어 지금 화가 나가지고 흥분했는데. 예. 저를 막 앵그라 보고 난리쳐요. 미안합니다. 지정남 씨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네. 뜻인 것이고요. 네, 네. 최대한 이제 그 받는 그 고객한테 뭐 혜택이 좀 줄 수는 있겠죠.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셔서 화가 나셔서 아따. 자, 그러면 정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어. 받을 수 없어요. 네, 받을 수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가격 표시를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중대한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물품을 제공해 달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겠지만 민법 109조에 의하면 이게 법률행위의 의사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거래할 당시에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90% 이상 할인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 조금 우리가 상식선에서 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자의 그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자는 이 구매 계약을 이제 취소할 수 있고 구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이걸 이제 이유로 해서 구매를 취소할 때는 이제 소비자는 이 주문한 제품에 대해서 배송을 요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품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입금을 많이 했어요. 네. 아무도 구제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정남 씨 말씀처럼 그 제시한 쪽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 조항에는 없고요. 이제 업체 측에서 이게 내부 규정상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뭐 어떤 쿠폰을 좀 제공해 주겠다. 이런 거. 예. 이게 작년 여름 같은 게 올 여름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호텔 측에서 뭐 어떤 계약 그 가격을 올려놨는데 정말 쌌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는 이걸 보고 와 하고 이제 그 가격을 구매를 했었는데 네. 어디 사용 예정일까지 지정을 해서 그걸 구매를 했었는데 나중에 호텔 측에서 이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 반품 이게 구매 취소하겠다 했는데 이제 소비자님은 아니 이게 어떻게 하냐 나는 네가 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거에 내가 구매를 했는데 그렇죠.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거는 이제 법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 이렇게 좀 주장하기는 어렵고 제가 호텔 측에 얘기를 해서 네. 조금 더 이렇게 소비자님한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예.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다 해서 조금 그 다른 원만하게, 시즌에 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아. 그 할인 혜택을 주겠다 하고 네. 마무리가 된 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요즘에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 직구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소비자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복잡하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해외에서 바로 요즘에 해외 직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해외에서 바로 직구로 구매할 수도 있고 뭐 구매 대행을 할 수도 대행, 있고 그렇죠. 배송 그렇죠. 대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중에 작년에 우리가 통계에 따르면 그 강주 광역시 지역의 국제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이렇게 그 접수된 상당 건수가 한 120여 건 많죠. 예. 이렇게 네. 그 국제 거래로 해서 피해가 입은 게 한 120여 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해외 직구라든지 이게
해외 직구라든지 온라인 국제 온라인 거래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비자 피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해외 직구로 발생한 문제도 1372로 전화를 드리면 해결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 직구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소비자 피해가 조금 받기는 피해 구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 직구로 국내한 경우는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되고 바로 이제 그 국제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님이 해외 직구라든지 이제 국제 온라인 거래를 하실 때는 저희가 상당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하셔서 피해가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실 거잖아요. 저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이게 해외 바로 이렇게 직구로 구매하셨을 때는 저희가 상담이 조금 어려워서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상담을 이제 뭐 결제 내역이라든지 주문 취소 요청서라든지 이런 각종 증빙 자료를 좀 갖춰가지고 거기에 상담 피해 구제 신청하시도록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문제가 생기면은 1371에 일단 전화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회의 직구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법 같은 걸 또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해결 방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알려주니까 그래서 1372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지금 소비에 좀 잘 모르니까 외웁시다. 시작. 1372.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35,000원 내가 입금을 시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좀 하지 35,000원을 받고 35,000원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그 35,000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업체랑 좀 얘기를 해서 소비자님이 너무 억울해하신다. 기뻤던 마음이 취소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사과를 드렸었으니까 다른 시즌에 조금 더 할인해서 그 할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아주 새로운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중간 점검 잊지 말자 1372. 자,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문제 내주시죠. 금융상품 가입 시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최고 5천만 원이다. 네. 이 문제도 홍보가 그래도 많이 된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들리죠. 아까 그 목소리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최고 5천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문제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 그러니까 원금. 여기에서 하나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5천만 원이 맞아? 맞아요. 생각지도 못하셨죠. 예. 근데 홍보가 많이 돼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답을 잘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또 바뀌었어요?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금융사고가 설마 생기겠어 이런 의심도 있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금융사고가 이제 몇 번 그 시민들이 겪은 다음에는 많이 머릿속에 그 내용을 담아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금융상품 가입 시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 원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 원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민하셨죠? 하나, 둘, 셋. 오, X가 많으시고요. 세 분이 O를 드셨어요. 오, 제 예상과 빗나가는 OX판을 드셨어요. 자, 감독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네. 최고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왜 X 드셨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는 빼야죠. 원금 이제 이 원금만 5천만 원이니까. 원금만이 5천만 원이다. 원을 이자가 이제 그놈은 또 더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죠. 예, 5천만 원은 맞습니다. 감독님 제 머릿속에 왔다 가셨어? 아, 진짜? 왔다 가셨구만. 똑같습니다. 진짜로? 이자 말고 원금만 5천만 원. 5천만 원. 예. 그래서 아까 정은아 아나운서가 문제 드릴 때도 이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는 게 이게 함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예. 이게 통틀어서 5천이냐? 제 이자를 머릿- 따로 받아야 네, 되느냐? 제 머릿속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 정답을 예.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힌트일 수도 있고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자신만만하시니까 그리고 방청객분들도 의견이 꽤 많이 갈렸거든요. 예. 일단 전체 포함해서 네 분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세 분이 오를 드셨습니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정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아닙니다. 아, 이자 합산해서 5천만 원. 그럼 내 이자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 무단히 들어오셨네. 자,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의외로 설명하기 앞서서 의외로 저희가 이 앞전에 소비자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주부님들이 김성환 선생님처럼 원금만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아 이게 참 심각하구나. 2012년도에 부산 사건도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소비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못할 경우에는 때, 네.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해서 5천만 원을 5천까지. 줍니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한 한 4천만 원에서 4,500 넘어가지 않게 예금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아쉽습니다. 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네. 포함해서 5천만 원이니까 그러게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4천에서 4,500 정도만 예금을 입금을 하시는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1372에서 금융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상담을 하시나요? 1372 상담을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비자님들께서 1372 상담을 누르면은 네. 그 3번의 금융상담 전문 기관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원이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럼 1372 전화를 걸으면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또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연결이 됩니다. 1372가 만능 1호군요. 그러네요. 가끔은 경찰서에서 112로 전화를 하시면 그분들이 다시 안내해서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내주시죠. 네, 실장님. 영화 상영 일주일 전 모바일로 영화 티켓 2매를 예매했는데 상영 30분 전 반환을 요구했다면 환급 받을 수 없다. 네. 환급 받을 수 없다. 없다. 영화를 언제 봤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안 보는 사이에 이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들기도 있어요. 하고요. 자, 영화를 일단 예매를 했습니다.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좌석까지 다 이렇게 정해서 예매를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예매는 일주일 전에 했지만 30분 전에 취소를 할 때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합니다. 아세요? 취소를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취소 잘 못하시는 걸로 아는데. 여보세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 기준이 있을 예,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영화 상영 일주일 전에 모바일로 영화 티켓 2매를 예매했는데 네. 상영 30분 전에 반환을 요구했다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아, 우리 말이 어려워요. 네. 말이 어렵죠. 환급 받을 수 없다. 취소했는데 아니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뭘 드려야 되죠? X.
받을 수 없으면 오. 받을 수 없으면 5를 드셔야 예. 됩니다. 그래 환급 받을 수 없어 안 되면 5를 드셔야 되고요. 아니야 환급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드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5가 4분, X가 3분이에요. 와 이게 홍해 갈라지듯이 지금 자 답이 이렇게 나뉘었네요. 감독님 영화 언제 최근에 보셨나요? 저는 초대권으로 가서 받아서 제가 돈 주고 산 것은 없는데 네.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보니까 KTX 예매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 30분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일정 수수료가 떼어집니다. 어. 근데 기간을 오래 놔두고 취소를 하면 네.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네. 영화표도 분명히 30분 전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전액은 네. 불가능할 것이다. 예, 예. 네. 지흥남 씨?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바람 맞아서 지금 영화가 취소되고 기회가 나 죽었는데 환급도 안 내면 이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한 뭐 30%라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티켓 값에. 그냥 포기하세요. 바람 많이 하고 지금 부해놨어요. 아따 그냥 포기하시라니까. 그냥. 아니야. 받으려면 부회까지 났는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하가 많이 나신 지영남 씨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답 알아볼까요? 정답은 예. X입니다. 환급 받을 수 있다. 있다. 예. 받고요? 네, 왜냐하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해결 기준은 이게 분쟁 당사가 간에 그 해결 기준에 특별한 어떤 약속이 없는 한 이런 분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공고사 기준 이게 공고 합의 공고문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게 의하면 우리가 영화 상영 전에 시작 전 20분 전까지 네. 20분 전까지 그 내 개인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취소를 환불을 요청하셨을 경우에는 네. 2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까지 환불레스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네. 20분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까지 있잖아요. 네. 뭐 네. 그랬을 경우는 그 입장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만약 영화가 상영이 돼버렸다. 돼버렸다. 네. 그러면 환급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영화를 네. 관람한 걸로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인정을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요즘 캠핑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캠핑장 이용료를 먼저 입금을 했는데 이용 당일 그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과실이 아니라 네. 호우 경보에 막 오. 폭우에 날씨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를 했다. 네. 아 도저히 이용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취소하면 그런 경우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폭우로 인해서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이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선납한 네. 대금에 대해서는 네. 환급해줘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오, 네. 이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이게 기후 변화라든지 뭐 우리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가 숙박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없거나 네. 이게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 소비자가 숙박 시설을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환급하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당일 취소 그 기후 변화든지 천재 지변으로 해서 숙박 시설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네. 이제 기상청이 네. 이 발표한 뭐 풍랑이라든지 폭우, 호우라든지 이런 주의보다 경보가 발령된 게 한해서 네. 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님들도 이제 이런 기상청의 주의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 네. 저는 소비자보호법 문제를 이렇게 설명도 듣고 들으면서 머릿속에 지진 경보가 났어요. 지진 경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1372에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이영수 회장님 문제 내주시겠습니까? 정수기인 렌털 계약 후 문자로 받은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네, 요즘 선물로도 지인들 선물로도 이렇게 모바일 교환권, 상품권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종류가 꽤 많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요, 주유권도 있고요, 편의점 이용권도 있고요. 맞아요. 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가끔 짧은 것들이 있죠. 기간이 연장이 될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상품권들을 받고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생각나면 꼭 유효기간보다 하루 이틀 딱 지나요. 어. 가서 물어보면 뭐 여지없이 안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좀 네. 연장 좀 해주고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희망사항이겠죠. 네. 1372에 전화해야죠. 1372에. 자,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정수기 렌털 계약 후 문자로 받은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유효 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들의 희망은 O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네,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자, 정답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여기도 좀 의견이 나뉘었어요. 와, 오늘 문제 참 헷갈리고 어렵네요. 감독님. 네. 예. 그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왔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제 혼자 힘으로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1372 전화하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아내분이 해결해 주셨죠. 솔직히 여기 와요. 네. 오면 잊어버리고 그냥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연장한다든가 다시 뭘 이렇게 하려고 해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네. 그럼 쓰기도 바빠요.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예, 머리 그럴게요. 아픕니다. 예. 잊지 말자. 1372. 근데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유효 기간 확인하거나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1372 지. 아따미 그러면 안 쓸랑갑이다 하면서 없어져 본 거죠 그냥. 아, 1372. 아이 안 돼요 안 돼요. 황금 불가능.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정답 X입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1372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원래 이 상품권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수기 렌탈 계약 후에 주는 계약 이런 상품권은 여기 업체에서 한 번씩 상품권을 기간을 짧게 잡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대량을 풉니다. 네. 이럴 때 여기 업체에서 이런 분들이 사서 이거를 갖다가 싸게 그냥 상품권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전화 와서 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네. 근데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백화점 상품권은 그래도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잖아요. 네,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뒤 나와 있나요? 백화점 상품권 뒤쪽을 보면 발행일로부터 5년 네, 이렇게 나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감독님, 백화점 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그 1372가 해결을 해주니까 네네. 거기다 전화하면은 연장을 시켜줄 줄 알았죠. 너무 의지하신다. 미안해요. 그냥 받는 대로 일단 무조건 쓰고 봅시다. 네, 애기다가 뭐 거시기den께. 거시기den께. 네. 거시기den께. 예. 바로 쓰고 자, 봅시다.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알쏭달쏭 OX 이번에는 문소연 실장님께서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한 정수기를 14개월만 이용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면 남은 기간 10개월 렌탈 요금의 30%의 유약금을 내야 한다. 30% 이게 약간 헷갈리네요. 가정에서 정수기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정수기 렌탈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그만큼 기간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렌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을 많이 한다는 건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왜 또 소비자들이 그런 욕구를 느끼냐면 네,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또 바꾸고 싶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2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한 정수기를 14개월만 이용하고 네.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남은 10개월에 해당하는 렌탈 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내가 내야 한다. 내가 정수기 렌탈한 내가 내야 한다. 나는 그냥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라?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요. 바꿀래요. 커피가 나와요. 바꿀래요. 이럴 때 내가 해지를 하고
위약금을 내가 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고민하셨죠? 준비되셨으면 갈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우와! 전원 O입니다. 전원 O. 위약금 내야 되는 거예요, 감독님? 내야 돼요. 아 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이 비단 이 저기 정수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이게 그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예. 기간까지 쓰지 않으면 네. 꼭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위약금 내야 될 것 같아요. 내보신 경험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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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근데 내야 한다. 30%냐? 이것이 제가 그것이 좀 좀 머리가 헷갈리죠. 헷갈리네요. 네. 내야 그것이 되기는 헷갈려요. 하는데 네, 30%가 30%냐? 헷갈린다. 몇 퍼센트냐? 아. 그래서 어쨌든 내야 된다. 네, 된다. 내기는 내야 저는 한다. 위약금이 무서워서 뭐 쓰면 한 10년 씁니다. 그냥 연장 해버려요. 네. 그 위약금이 무서운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30%인지 10%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문제지. 제가 보기엔 지정남 선생님께는 아마 그 업체에서 약정보다 너무 오래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약금을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막 골드 부위에 회원. 오래, 네. 오래 쓴다고? 오래 네. 쓴다고? 아. 네. 아니 오래 쓰셨으니까 새로운 상품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정남 씨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러면 네. 정답 좀 알려주세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X입니다. 저도 다 틀리셨어요. 네. X예요? 네, 위약금 내는 거는 맞습니다. 맞죠? 근데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퍼센테이지 30% 맞아요. 그게 그게 헷갈리더라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야, 그거 함정이네. 네, 위약금 내는 건 맞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이 정수기를 사용하시다가 이게 약정 기간이 2년으로 정해 놓으시고 나서 안 사용하시고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시려고 하면 이제 의무 사용 기간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약정 기간을 말합니다. 의무 예. 사용 기간이 이제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남은 기간 지금 네. 여기 남아 있는 게 10개월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10개월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 우리가 매달 내는 납입료의 네. 그 총을 합해서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10%.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해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말한 약정 기간 1년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년 미만일 때. 예. 그 2년 약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1년만 하고 1년만. 오래 기는 거 싫어. 난 짧게 할 거야 할 경우 그럼 한 50%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똑같이 말씀하셨던 30% 위약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남은 우리가 임대한 그 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의 그 10% 중 작은 거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가게에서 뭐 카페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됐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렌탈 정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안타깝겠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제 위약금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그 소비자는 이제 계속적 그 계약을 계속적인 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계약을 해지하기는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이 있고 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 해당자는 이제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예, 네. 사실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네. 두 분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거를 할 때요. 계약을 아까는 막 2년이지만은 막 3년, 막 5년 막 이렇게 길게 해서 싸게 해준다고 잡잖아요. 예. 네. 그러면 5년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기간을 너무나 이렇게 그 한정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없애야 돼요. 하라고 써요, 그뭐? 아 써야지 그냥 손맛좀 보고 돈 내고 위약금 말해야지 없이 뭐. 또. 쓰다가 또 딴 데로 가고. 그렇지요. 아,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네. 그러면 그렇게만 메뚜기 떼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것만 쓴 이렇게 만큼 돈 쓰고. 내면 되죠. 쓴 만큼. 위약금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없애야 돼. 길게 하는 거 없애야 된다. 한 그럴 5년 때 동안. 1372로 전화해서 그렇죠. 문의하시면 아, 예. 네. 자,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문제도 계약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 네. 내주시겠습니까? 헬스장 6개월 이용권 계약 후 1개월만 이용하고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네. 자, 계약서를 그러니까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헬스장 이용권에 대해서 지난달에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카드를 할부 결제했을 때 헬스장이 폐업을 하거나 맞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할부 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죠. 아니 근데 그때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네.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가 써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은 사실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안 했죠. 그렇죠? 네네. 중도 해지 불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사인을 했다면 오히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자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립니다. 네.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네요. 말도 어렵고요. 문제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자, 헬스장 6개월 이용권 계약 이후에 1개월을 이용하고도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네. 하지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해는 하셨죠? 예.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써 있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만 이용하고 저 그만 다니겠습니다. 해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환불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를 묻는 겁니다. 네. 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 네.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됩니다. 자, 고민하셨죠? 준비되셨으면 예. 자, 하나, 둘, 셋. 두 분만 X고요. 나머지 다섯 분이 대부분은 O를 O를 드셨어요. 드셨네요. 자, 감독님. 예. 이 중도 해지 불가라고 명시돼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이 소비자에게 그 고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관계없이 거기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 않냐, 환불이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불가능하다. 근데 고지를 또 해줘야 되는 그 고지 의무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은 또. 예. 저 머리에서 지금 연기 나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는지 연기가 뽀뽀 올라오는데. 물 좀 끓여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네. 3개월이라는 말이 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게 1개월만 이용하고 중도해지 요청하는 건 안 돼. 근데 3개월 정도 쓰고 나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불이 가능하다. 예. 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인가?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진행을 하면서 문제도 참 어렵지만 네. 야, 우리말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어려워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왜냐하면 저희 이런 불가능하다. 그 약관이라든지 계약서에 사용되는 표현들이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아닌 아니에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요. 자,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네. 정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요즘에 정답은 네, X입니다. X.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아니 불가라고 써붙여놨는데 어떻게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라고 일단 써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자,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함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보험 같은 거 약관을 볼 때는 하나하나 동의하라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헬스장 같은 데서 주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밑에 사인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지 네네. 의무가 그래서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불공정한 거래의 약관은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비자도 내가 내 권리 주장을 넣어서 이게 있다면 내 특약상을 넣어서 나는 이거 부분을 내가 주장하고 싶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서가? 그래서 여기에서 중도해지 불가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대금과 이약금을 제외하고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네. 거기 하나하나 체크를 안 해더라도 네네. 여기 보십시오. 이거 중간에 해약금 돈 안 나갑니다. 아, 이렇게 고지를 그거는 했다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약관은 제가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말을 해도 내 소비자 기준권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네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 약간 유사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카드 할부 결제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그 업체가 폐업을 했을 때 남은 할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네네. 네, 접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나시죠? 네, 낫다 합니다. 저는 지금. 예.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에다가 그런 걸 쓸 수 있잖아. 특약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헬스장이 중간에 문을 닫을 경우 네네.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네네, 라는 맞습니다.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업자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도 불공정한 약관이라면 내 주장을 넣어서 그렇게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특약상에 요청해서 삽입시키면 됩니다. 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에 이제 코로나를 터지면서 지금 주변에서 사우나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많았죠. 갑자기 네네. 문을 닫게 됐는데 여기에가 저도 이제 나중에 봤습니다. 그 상품권을 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주고 상품권을 누가 줘서 받았다는 무료로 주는 상품권은 거기서 정해준 대로 쓸 수 있지만은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거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카드 결제를 한 것도 있고 현금으로 사셨던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언제 구입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그래서 카드사 가서 쭉 뺐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빼가지고 가서 다른 분들은 정말 하나도 환불 받지 못했는데 그분은 60%를 받았습니다. 조정을 해서. 네.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372 상담센터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노크를 해주셔서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 네. 일단은 특약을 걸어놔야 되겠네.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특약을 걸어서 꼼꼼하게 내 생각나는 대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네네. 이게 입력을 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불이익은 안 당할 것 같네요. 그렇게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특약사항이 중요해요. 어디를 이제 방문했는데 누가 집을 얻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불이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말하기를 이거 불이 너무 공부한 학생이 어두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불을 조금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한다면은 교체해 준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에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특약사항에다 지금 나는 이 등을 달고 나갈 때 그 돈을 환불해 주라. 그렇게 특약사항에 넣겠다 하니까 바로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라면은 항상 소비자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 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네. 결혼정보업체 계약 당시 희망 조건에 상대방 거주 지역지가 광주일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할 경우 가입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야, 자, 문제가 문제가요. 네. 굉장히 난해합니다. 야, 지정남 씨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정보업체 계약을 했어요. 희망 조건에 거주지 광주여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광주가 아닌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가입비 전액 환급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환급이 가능하다면 O, 아니다면 X 드시면 됩니다. 오늘 내어주신 문제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문제 같습니다. 자, 좀 고민하셨죠?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네, 자, 상당히 들어보겠습니다. 쉬운데요. 그럼. 정답.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세 분 X, 네 분 O 하셨어요? 자,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그렇죠. 네. 문제가 좀 좀- 내용이 재밌어서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 그 자녀분들이 많이 결혼들을 안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네. 이렇게 결혼 정보업체에 많이 등록을 하시거든요. 우리 사위는 반드시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줘라. 우리 며느리는 여기 해야 된다. 다 나랑 가까이 있는 거쪽에.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잖아요. 나의 네. 희망사항, 뭐 어떤 거라든 뭐 종교라든지 뭐 직업 이런 것들이 희망사항이 이 있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원래 그 한정돼 있지만 이게 이런 희망 조건에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광주 지역을 있는 사람을 요구했는데 뭐 부산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줬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결혼 정보 업체에
규칙 잘못으로 인해서 네. 계약을 네. 해지할 수 있어요.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이제 소개하셨다는 걸로 인해서 사업자는 이제 우리 그 소비자한테 네. 가입비 전체랑 전액 전액이랑 환급이? 거기에 대한 가입비에 해당하는 15%를 배상해줘야 됩니다. 아, 추가로? 네. 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집중하지 경우에는 않았어. 이제 소비자가 잘못을 맞아요. 했을 때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네. 내지만 사업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 네.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위약금을 위약금을 지는 내야 겁니다. 돼요. 그렇군요. 예. 자, 평소에 알기 어려운 새로운 내용까지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네.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한 20, 30%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부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 해주면서 항상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런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은 네. 아침 9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쾌적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하고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네. 상담을 해주는 그랬으면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비자가 똘똘해질 수 있는 똑똑해질 수 있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이영숙, 문소연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도 인사 네.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내용 함께했습니다. 환불이라든지 반품을 할 때 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계약서를 쓰실 때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습관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마당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